자, 드디어 상속세 바뀌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그리고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을지 영상이 끝나고 난 뒤에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성우 세무사입니다. 우선 이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두시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면 영상 함께 공유해주세요. 자,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2시간 넘게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뜬금없이 상속세 관련한 언급이 있었죠. 사실 지난 7월 세법 개편안에 이 상속세가 개정된다는 내용이 싹 빠져가지고 그 이후에도 현재까지 별다른 소식이 없이 잠잠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께서 이 상속세가 바뀔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많이 낮아진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이제 정말 꼭 상속세가 바뀔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상속세 개편 방안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 세무사로서의 생각 영상으로 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바꿀 건가? 어제 대통령께서 딱 하나만 말씀하시긴 했습니다. 현재 공제금액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꾸겠다. 그래서 현재 상속받은 재산에서 바로 차감해주는 대표적인 공제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일괄공제, 두 번째는 사망일 현재 배우자가 살아있으면 배우자에 대한 상속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일괄공제를 얼마까지? 현재 5억에서 8억으로 올리고, 그리고 사망일 현재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 사실 이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내가 공제받는 금액이 얼마인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최고 30억 원까지 공제를 끝까지 다 받으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계산해보면 상속재산이 총 70억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30억 공제가 이론적으로 가능해요. 그런데 어제 대통령께서 상속세 부담을 줄이자라고 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서민들, 우리 국민들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최소 공제 한도를 높여주면 상속인 중에 배우자가 살아있다고 했을 때 그게 돌아가신 분이 자산가든 아니면 일반 서민이든 누구나 공제가 가능할 거니까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현재 10억 원으로 높이자라고 이야기가 어제 나왔던 겁니다. 다만 지난 정부에서 작년 7월 세법 개정안이 나온 상속세 세율을 줄이자라고 하는 안은 동의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오는 올해 연말에 또다시 세법 개정안이 나올 텐데 그때는 이 상속세 개편안이 담긴다고 하더라도 세율이나 과세 표준을 건드릴 걸로는 개인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럼 한동안 잠잠하다가 왜 상속세 개정안 이야기가 나왔냐, 그리고 상속세 부담을 줄일 거면 세율을 바로 건드리면 되는데 왜 세율은 그대로 두고 공제액을 높이는 방안을 택했을까입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바로 정치적인 부분입니다. 내년에 뭐가 있죠? 6.3 지방선거하고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아마 그걸 의식해가지고 다음 세법 개정안이 올해 연말쯤에 나오니까 그때 개정안이 담고 또 연초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지금 국회도 사실 여당이 우세하기 때문에 반대할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상속세 공제가 늘어난 새로운 상속세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지방선거 직전에 많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제 개편안으로 충분히 다가올 수 있고 그만큼 표를 얻기에도 수월하겠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상속세 개정을 하더라도 현재 세수가 너무 과하게 줄어드는 걸 정부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는 상황일 거란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돈이 없잖아요. 한 푼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세 체납액만 110조가 넘습니다. 얼마 전에는 국세청에서 공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체납관리단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끝까지 국세 체납액을 추징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무사인 제가 현업에서 느끼는 바도 세무조사 건수도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분명히 최근 2년 전, 3년 전하고 비교하면 정말 말도 안 되게 세무조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양도, 상속, 증여 같은 재산세, 예전에는 같은 건이라고 하더라도 해명 안내를 하거나 간단한 소명을 통해 가지고 마무리될 수 있는 건인데 이제는 정식으로 세무조사 들어가서 일단은 조사를 착수하고 난 뒤에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게 최근 국세청하고 세무서 입장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제가 상속세 신고 정말 많이 하니까 그만큼 상대적으로 세무조사 비중도 늘어났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거겠지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정부에서도 국가에서도 이 상속세하고 증여세가 세수가 많다라고 하는 걸 인식을 해버렸습니다. 이 상속세 및 증여세 세수가 작년 기준으로 얼마예요? 15조 원 가까이 됩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상속세가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 아니고 그만큼 세수 확보에도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무시할 수 없는 세금이 돼버렸기 때문에 함부로 낮출 수도 없다고요. 이제 그러면서 가능한 많은 납세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는 균형점을 찾다 보니까 그게 정부 입장에서 세율을 건드리면 세수가 너무 줄어드니까 공제액을 높이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균형점이라고 하는 게 세율을 건드는 대신에 공제액을 높이는 방향이 정말
많은 국민들이 상속세가 정말 줄었네? 내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네? 라고 하는 수준인지 한번 봐볼게요. 자, 화면에서 지난 2024년 작년 상속세를 실제로 납부한 사람이 약 2만 명 정도 됩니다. 통계자료상에. 그리고 세율을 고부하기 전인 과세표준 기준으로 보면 과표가 10억 이하인 납세자가 총 누적 기준으로 1.5만 명이니까 누적 비율로는 전체 상속세를 납부한 사람들 중에 약 76%가 과표가 10억이 안 되는 사람으로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세를 내고 안 내고에 대한 판단 기준은 내가 납부할 상속세의 과표가 10억을 넘냐 안 넘냐에 따라서 통계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공제액을 현재보다 8억을 높이는 방안이 확정이 돼가지고 시행이 된다고 할게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과표 10억 중에 8억까지는 당연히 세금이 없으니까 실제로도 많은 국민들이 상속세 부담에서 자유로워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은행 대출이나 근저당 같은 채무가 없는 사람은 요즘 거의 없으니까 대출액이 조금 더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하면 현실적으로 과표 10억까지는 상속세 부담이 0이 돼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국가 입장에서 상속세 납부액 기준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2024년 총 상속세 세수가 약 9.1조 원 정도 됩니다. 9조가 조금 넘는단 말이에요. 이 중에 과표 10억 이하의 상속인들의 누적 비율로는 전체의 불과 9% 정도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수로는 전체의 76%로 아주 많지만 실제로 과표 10억 이하가 내는 상속세는 전체의 9% 정도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상속세 부담을 좀 줄인다고 하더라도 많은 분들한테 최대한 혜택이 돌아가면서 세수 확보는 아주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세율을 건드리기보다는 공제 금액을 높이는 게 훨씬 더 이득이란 말입니다. 물론 세무사로서 매일 상속세, 증여세가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 입장에서 분명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뭐냐면 증여세 부분이에요. 증여세는 마치 어떤 이미지냐면 제가 실무에서 느끼기에 약간 서자 같은 그런 이미지입니다. 작년에 증여세 세수가 약 6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속세 9조 원하고 비교했을 때 절대 비중이 적진 않거든요. 근데 상속세는 뭔가 고귀할 것 같고, 왜냐하면 부모님의 사망을 전제로 하는 거고 상속인들이 마지막에 큰 부담을 내가 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세금입니다. 실제로도 많이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증여세는 사실 돈이 있는 사람들이 증여를 받는 거니까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도 공짜로 받았으면 당연히 세금 내야지 라고 하는 인식이 강해서 실제로 증여를 받으면 부담스럽기는 매한가지인데 이게 개정 논의가 상속세에 비해서 분명 소외되는 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면 증여 때문에 머리 아픈 일은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과세표준하고 세율을 낮춘다고 하는 거는 이 상속세뿐만 아니라 증여 세율도 역시 10%에서 50%까지 같은 세율 구조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도 함께 줄어들 수가 있는 건데 이 논의가 너무 상속세, 즉 부자 감세에만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치부돼 버리는 게 개인적으로는 많이 아쉽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왕 상속세 관련해서 공제액을 손볼 거라면 증여재산 공제도 같이 늘리면서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는 살아생전에 일부 증여를 하고 자녀들에게 마중물 역할도 하면서 또 미래에 내가 사망을 했을 때 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대비책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증여재산 공제도 개정된 지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배우자 6억, 자녀 5천만 원, 형제 자매나 사위 며느리는 각각 1,000만 원이 현재 10년 동안 공제받을 수 있는 총 액수인데 다른 거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부모 자녀 간에 증여할 수 있는 공제 금액 5천만 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적다라고 하는 의견이 항상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에 이 세법 개정안이 또 나오고 이 상속세에 관련된 내용이 담긴다고 했을 때 좀 더 이 논의를 확장을 해가지고 이 증여세에 대한 부분도 같이 개정이 됐으면 사실상 반쪽짜리 개정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좀 덜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의견도 함께 전달드립니다. 자, 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나온 상속세 개정안 이야기 좀 정리해봤습니다. 사실 지난 대선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님께서 주장해 오셨던 이야기라 가지고 연말 개정안이 담길지 앞으로 가능성이 높지만 실제로 얼만큼 또 드라이브가 걸려서 현실화될지는 역시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상속세 내지 증여세 개정안 관련해서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좋은 의견은 서로 공유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속세 무료 상담 이벤트, 최근 6개월 이내 상속이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제가 무료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상담을 다 해드리는 거니까요. 아래 영상 설명란에서 메일이나 문자로 상담 희망을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람 설정까지 두시면 가장 먼저 도움되는 절세 정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